스릴 대신 갑분싸를 선사한 영화 보고 알려줌, 목격자. 이 작품에 대한 저희의 평은 보지마입니다. 왜 보지마를 선택했는지 지금부터 스포일러가 포함된 리뷰로 알려드릴게요. 다수의 스릴러 영화가 범인의 정체를 이른 시간에 공개하지 않는 이유는 아무래도 관객의 긴장감을 쫀득하게 올리기 위해서일 것입니다. 하지만 목격자는 추격자가 그랬던 것처럼 이른 시간에 살인범의 얼굴을 공개하죠. 그렇다면 왜 이 영화는 범인 테오의 정체를 너무나도 빤히 보여준 것일까요? 상우는 아파트에서 일어나는 살인사건을 목격하지만 가족의 안전을 위해서 경찰 제보 등을 하지 않는 인물인데, 그로 인해 관객들은 고구마를 과량 섭취하는 답답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이는 제노비스 신드롬을 떠올리게 하죠. 1964년 키티 제노비스라는 20대 여성이 자기 집 근처에서 강도에게 강간 후 살해당했으나 누구도 제보를 하지 않았다는 이 사건은 방관적 효과의 대표적인 사례가 되었습니다. 목격자는 이 사례를 영리하게 스크린으로 옮긴 셈이죠. 그리고 상훈의 선택 과정은 관객에게 만약 내가 그 상황에 부닥쳤다면 어떤 결정을 내릴 것인가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었죠. 한편 아파트의 부녀회장은 어땠나요? 아파트에서 일어난 살인사건으로 인해 집값이 폭락하지 않을까 걱정하며 보도 및 경찰 제보를 하지 않겠다는 서명을 받으러 돌아다녔습니다. 뿐만 아니라 실종 신고를 붙이는 것에 대해서도 거부 반응을 보였죠. 이처럼 작품에서 진정한 공포를 제공하는 주체는 범인이 아니라 주인공 상훈과 아파트 주민들의 무관심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는 결국 집단 이기주의의 폐해를 적나라하게 꼬집는 장치로 사용되었습니다. 문제는 이런 메시지가 관객에게 명확히 전달된 것에 비해 관객이 느낄 수 있는 스릴러 장르의 매력이 온전하게 마무리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영화 초반 범인의 정체를 밝히면서 범인과 주인공의 갈등이나 대결 구도가 명확하게 나올 것처럼 보였던 목격자는 클라이맥스를 제외하고는 그 대결 구도를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는 사이 스릴러 장르 특유의 소름 끼치는 모습을 드러냈었어야 할 태호의 캐릭터는 제대로 기능하지 못했고, 오히려 깜짝 출연한 배우 김성균의 존재감이 이러한 장르적 결핍을 채워주었죠. 그리고 이런 목격자를 더욱 최악으로 몰고 간 건 조악한 CG로 등장한 산사태였습니다. 물론 산사태의 등장이 집단 이기주의에 대한 자연의 처벌이며 태호의 정체가 연쇄살인범이었다는 증거로 해석할 수 있고, 또한 그 복선이 여러 차례 캐릭터들의 대사로 깔리긴 했지만 한순간 벌어진 산사태는 극장을 갑자기 분위기 싸하게 만들며 우여곡절 끝에 모래성처럼 쌓아올린 영화의 긴장감과 이야기 자체를 무너뜨린 장치로 작용했습니다. 하긴 그 산에서 펼쳐지는 클라이맥스 액션은 산사태 이전의 작품을 산으로 가게 만들긴 했지만요. 이처럼 상훈네 가족이 집 내부에서 기르는 강아지를 태우가 어떻게 훔쳤는지에 대한 의문점에 끝까지 답하지 않는 등 스토리상의 여러 구멍만 남긴 채 목격자는 안타까운 작품으로 남아버렸습니다.